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위험한 줄타기 삼성의 락인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애플과 관련해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애플이 중국의 CXMT, YMTC와 협업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체의 갑질에 지친 것인지 중국 업체를 지렛대로 메모리 풍기에 따른 협상력 재고를 깨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으로 이들 중국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 업체이기도 합니다. 애플로서는 위험한 줄타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삼성으로서도 애플이란 이 거대 고객을 삼성의 칩 생태계에 묶어두기 위한 락인 전략을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플과 삼성 간의 메모리 수급을 둘러싸고 치열해지고 있는 수싸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애플의 느닷없는 YMTC, CXMT 소화는 메모리 풍기 때문입니다. 이미 애플은 당초 올가을에 출시되는 아이폰 18 시리즈의 출시일도 이원화 계획이 나돌 만큼 메모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세대 아이폰 18 시리즈 같은 경우는 LPDDR5X, 그러니까 D램 물량의 최대 70%를 삼성에 의존할 것이란 관측도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애플이 그간 이런 식으로 특정 업체의 물량을 몰아준 적이 없음에도 삼성 말고는 LPDDR5X 물량을 댈 곳이 없어서 삼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메모리 상강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에 몰두하면서 스마트폰 업체, 이 가전업체 등은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대만의 파이슨 CEO 같은 경우는 가전업체의 그 물량을 떼다 판매하는 그 판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AI가 메모리를 싹쓸이하면서 원래 상당수 업체들이 가전 판매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맥락을 두루 감안하면 애플의 중국 업체 활용은 삼성 하이닉스의 이른바 메모리 풍기에 따른 가격 협상력 하락에 대처하는 협상 카드 성격이 강합니다. 메모리 업체의 갑질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가격 협상력, 레버리지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애플로서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자 우리는 중국 업체랑도 계약을 맺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삼성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삼성 등의 HBM에 집중하느라 이 아이폰용 물량을 제때 확보해주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성격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천하의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쓰느냐고 볼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중국과 한국 메모리 업체 간 기술적 격차는 사실 크게 줄어든 상태죠. 이 YMTC의 최신 낸드 기술 같은 경우는 비트 밀도 면에서 글로벌 선두권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CXMT도 최근에 LPDDR5X 등 모바일용 최신 D램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 장벽이 대거 낮아진 것입니다. 실제 그 애플이 단순히 압박용 카드가 아니라 중국산 메모리를 실제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었고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 내수형 제품에 중국산 메모리를 쓸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한심을 사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애플이 그런 점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 파는 고성능 아이폰의 것은 삼성 메모리를 쓰고 중국 내수 그 판매용 아이폰부터는 단계적으로 중국산 메모리를 탑재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애플로서는 삼성 하이닉스의 가격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매기를 수족관에 풀어놓은 셈이 됩니다. 미국 정부도 이런 애플의 움직임을 사실상 방기하는, 동조하는 상황인데요. 두 기업 모두 YMTC나 CXMT나 모두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지만 성격은 조금 다른데요. YMTC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상무부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YMTC가 구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낸드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YMTC입니다. CXMT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상무부의 수출 통제 명단, 앞서 말씀드렸던 YMTC가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수출 통제 명단 엔티티 리스트에는 없지만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리스트에는 올라 있습니다. CXMT가 중국군과 연계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긴 규제입니다. 직접적인
CXMT와의 거래 금지보다는 투자 제한이나 평판에 타격을 주는 용도로 규제에 올라 있는 업체가 바로 CXMT입니다. 특히 주목할 게 미국 정부의 움직임인데요. 최근 미 국방부가 CXMT와 YMTC를 군사기업 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한 공고를 올렸다가 의회에서 반대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자 몇 시간 만에 다시 게시물을 내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중국 메모리를 완전히 차단하기엔 글로벌 공급망 타격이 너무 크다는 실리파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강경파 사이에 치열한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YMTC와 CXMT를 계속 규제 기업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애플로서는 미국 의회나 정부의 전천후 로비를 통해서 규제 대상에서 이들 기업을 빼서 자신들이 실제 중국 메모리를 탑재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애플의 입장일 것입니다. 애플로서는 규제의 빈틈, 미국 정부의 규제 빈틈, 자국 정부의 규제의 빈틈과 중국 내수용 판매라는 명분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중국 메모리 업체를 애플 생태계에 끼워 넣으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중국 내수용 아이폰에만 중국산 메모리를 탑재하게 되면 중국 정부에도 애플이 어필이 가능하고 미국 의회의 거센 반발과 비난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을 것입니다. 문제는 삼성인데요. 애플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자체가 삼성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삼성도 애플이란 고객을 이만큼 큰 고객은 잘 없는 것이죠. 이런 고객을 잃어서는 곤란합니다. 중국 업체의 애플 파고들기를 구경만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란 뜻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일단 초격차로 애플 제품의 등급을 확실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HBM4와 6세대 10나노급 D램은 삼성이 선점해야 하는 것이죠. 선점해야 합니다. 일반 모델, 그러니까 아이폰 SE나 기본형 모델에는 중국산이 들어가더라도 아이폰 프로 라인업에는 반드시 삼성의 최신 메모리가 들어가야만 원활한 AI 기능이 돌아가도록 성능의 격차를 확실히 벌릴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가 정책 프리미엄 라인을 강화해야 하는 게 삼성 입장입니다. 또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원스톱 패키지도 현실화시켜야 하는데요. 삼성이 유일무이한 경쟁력이자 무기는 바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메모리도 단순히 규격 제품을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애플의 AP인 A 시리즈에 딱 맞는 맞춤형 메모리를 설계 단계부터 협업하는 커스텀 메모리 시대가 오는 만큼 애플의 프리미엄 제품을 삼성이 확실히 가져갈 수 있도록 기술 격차를 확 벌려야 하는 것이죠.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중국 업체와 가까워질수록 미국 정부도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성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세일즈 포인트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삼성의 미국 현지 공장, 테일러 팩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생산 시설을 강조하면서 애플에 우리는 언제든 규제 리스크가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와 미국 정부와 정부에도 이런 점을 어필해서 애플이 딴 꿍꿍이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애플이 중국 업체와 가격 협상을 할 때 삼성은 가격 인하 대신에 장기 공급 계약이나 공동 R&D 투자 등을 제안하면서 애플을 삼성 생태계에 더 깊숙이 묶어두는 락인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CXMT와 YMTC를 애플 생태계에 넣으려는 애플 메모리 공급업체에 넣으려는 애플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이래저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